일본 여고생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했다가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라며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3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어는커녕 오히려 온 가족이 한국 여행을 가야 한다. 일본 우익 성향의 어머니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서 살고 있는 미유키 타나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재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중학교를 호주에서 보내다가 최근에 일본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제 대학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는 일본에서 보내는 게 좋겠다는 부모님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과 중학교를 모두 호주에서 다녔던 저는 아무래도 일본 생활이 좀 걱정되었습니다. 그나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단짝이었던 마코토가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죠. 엄마와 함께 마코토의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마코토의 어머니는 굉장히 반가워하시며 제가 어릴 때 모습 그대로라며 놀라셨습니다. 마코토와 사립 유치원 수험 준비를 하는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터라 그땐 정말 교류가 많았거든요. 한국 분들은 일본 사립 유치원 수험 준비라고 하면 좀 낯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도 한국처럼 입시 지옥이 있어요. 명문 유치원에 한번 입학하게 되면 같은 계열의 초중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진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명문 유치원에 들어가서 그 이후부터는 경쟁을 덜하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엄마들이 많죠. 저희 엄마도 교육열이 높으시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마코토와 함께 유치원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퍼즐이나 게임, 그림 그리기를 통해 집중력과 지능, 협동심을 길렀어요. 그리고 영어도 따로 공부해서 표현력을 키우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운동을 하며 운동 능력이나 반사신경을 향상시키는 훈련도 따로 했죠. 뿐만 아니라 정리정돈이나 인사 같은 생활 습관도 하나하나 바로 잡았습니다. 마코토 엄마의 정보력과 저희 엄마의 기동력으로 서로 도우며 유치원 입시를 준비했고 둘 다 합격해서 같은 유치원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마코토와 같은 계열의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아빠의 해외 파견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워낙 어릴 때부터 딱 붙어 지내던 친구였던지라 한 번씩 메일을 보내며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마코토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엔 저보다 작았는데 저보다 한 뼘이나 더 컸고 머리도 정말 많이 길었죠. 처음엔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라 좀 서먹서먹했지만 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코토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마코토의 방은 온통 남자 얼굴로 도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BTS인가 싶었는데 일본 가수인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묻자 마코토는 기가 막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를 모르냐며 BTS와 같은 소속사에서 나오자마자 오리콘 차트 1위를 찍은 한국 보이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BTS밖에 몰랐는데 다른 한국 가수들도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많나 보다 생각했어요. 마코토 말로는 이 한국 보이 그룹이 일본의 큰 야구장을 가득 메운 공연을 할 뿐만 아니라 나오는 굿즈마다 완판이라고 했죠. 일본에서는 BTS 동생 그룹으로 유명하고 BTS만큼이나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코토에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멤버 이름을 하나하나 배우며 인기 있는 노래까지 모두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마코토의 장단에 맞춰줘야지 생각했는데 노래가 굉장히 좋고 칼군무가 정말 멋있었어요. 한국 남자 그룹들은 안무를 정말 잘 추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한창 한국 보이 그룹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간식을 먹으러 내려오라는 엄마들의 말에 마코토와 저는 식탁으로 내려갔죠. 엄마는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봤고 저는 한국 가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얘기만 잔뜩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마코토의 어머니께서 한국은 그런 팝 뮤직 말고 트로트라는 장르도 훌륭하다며 제게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코토는 엄마의 반응에 지겹다는 듯 물론 그 사람도 대단하긴 한데 투바투가 더 멋지다고 얘기했어요.
마코토 어머니는 한국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광팬이셨어요. 심지어 콘서트를 가기 위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한 적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놀랐던 건 그 가수의 콘서트를 예매하는 게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콘서트 표를 예매했다는 건 로또 당첨된 거랑 비슷할 거라고 했습니다. 두 모녀가 한국 음악에 완전 심취해 있어서 일본의 한국 음악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구나 느꼈죠. 제가 옛날 일본을 떠날 때만 해도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음악까지도 한류의 열풍이 불어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마코토 엄마는 무슨 한국 음악에 그렇게 심취해 있냐며 좀 이상하다고 하셨죠. 한국 음악이야 뭐 잠깐 유행인 거고 어쨌든 우리 일본의 전통이 훨씬 정통성이 있지 않냐며 게다가 한국 트로트는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습니다. 마코토 아줌마가 들려줬던 이명웅 노래는 꽤 부드럽고 기품 있는 곡이라 엄마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다른 트로트 음악들은 그런가 싶어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마코토 집에 놀러가 얘기도 하고 인사를 나누니 정말 다시 일본 학교에 돌아가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기록이 있어서 마코토와 같은 계열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했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왔다고 할 때마다 아이들은 모두 혹시 한국에서 왔냐며 그 얘기를 빼놓지 않고 물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호주라고 하자 꽤나 실망스러운 눈치를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은 모두 드라마 얘기뿐이었는데 그 드라마는 I Love You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어요. 다들 남자 주인공에 홀딱 빠져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모르는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줄거리를 귀에 박히도록 설명해줬고 그 덕에 드라마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저도 대충 내용을 줄줄 외울 수 있게 될 정도였죠. 드라마 컨셉은 다소 특이했어요.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여자. 주인공은 이제껏 만나던 다른 남자들의 속마음을 듣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곤 연애와 아이의 담을 쌓고 살았죠. 그런데 우연하게 자신을 도와준 배달원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만큼은 속마음이 읽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배달원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은 일본어를 쓰지만 속마음은 한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이 마음의 소리를 해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일본에서 방영하는 일본 드라마였지만 그 한국인 남자. 주인공의 속마음이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는 점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어제 방영한 그 한국어가 도대체 뭐였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유행처럼 번졌어요. 한국 배우가 주연으로 발탁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신기했는데 번역도 내보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는 당연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모두들 그 친구에게 가서 어제 드라마에 나온 한국어가 무슨 뜻인지 물어봤기 때문이죠. 그러곤 그 한국어를 계속 돌려보며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기도 하고 공책에 여러 번 적기까지 했습니다. 모두들 한국어를 잘하는 그 친구를 부러워하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마코토도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마코토에게 도대체 어떻게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다 사랑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코토는 처음에 BTS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를 접했는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에 빠져서 가사를 달달 외우기 시작했고 한국어 가사의 뜻을 이해하고 싶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가 나온 한국 프로그램을 보며 번역 없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했더니 한국어를 마스터하게 되어버렸다고 했죠. 마코토는 한글 자체가 엄청 과학적이라서 사람들도 금세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한국어를 잘하는 덕분에 친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곤 저보고도 한국어를 한번 배워보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전학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한국어 잘하는 것만큼 빠른 길이 없다면서 말이죠. 저는 과연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대단한 건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식사 시간에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그러자 엄마는 뉴스에 보면 한국 여행 갔다가 봉변을 당한 일본인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과격하고 잔인해서 마냥 좋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일본이 침략했던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많으니 굳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인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러자 아빠는 엄마가 뭘 모른다며 제대로 된 뉴스를 보라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빠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발전이 빠른 나라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옛날 전쟁을 겪고 나서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하셨죠. 사실 옛날이야 아시아에서 1등은 일본이나 중국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한국이 1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외국계 기업에서 주재원을 하셨던 만큼 국제 정세에 빠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일본도 한국의 협조를 구할 부분이 많아서 좀 과거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함께 협력하면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살 텐데 아쉽다고 했어요. 몇몇 우익 인사들 때문에 나라 망하면 큰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은 정말 훌륭한 생각이라며 꼭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외에도 어딘가 써먹을 때가 많을 거라며 적극 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마코토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마코토는 한국어 공부를 재밌게 하는 데는 드라마만 한 게 없다며 넷플릭스로 뭐 봤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평소에 넷플릭스로 딱히 드라마를 보지 않았거든요. 호주에선 주로 테니스에 빠져 살았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 테니스장에 모여 테니스를 치곤 했거든요. 그런 저보고 마코토는 인생의 재미를 몰랐다면서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러고는 한국 드라마 하면 다들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밖에 모르지만 진짜 재밌는 게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단 자기 인생 드라마를 소개해준다며 미스터 선샤인을 틀어줬어요. 미스터 선샤인 첫 화를 보자마자 저는 너클 놓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영화보다 더 흡입력이 좋았죠. 순식간에 여러 화까지 보고서는 가슴이 찡하고 울렸어요. 한국인들의 나라 사랑에 이루 말 못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선 잘 몰랐는데 한국은 정말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지켜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중국과 일본이 아무리 침략해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한국의 백성들이 끝까지 힘을 합쳐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였다면 외세의 총칼 앞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몸을 다 바칠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 백성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코토의 인생 드라마라는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나서 이래서 다들 한국 드라마에 그렇게 빠져 있는 거구나 싶었죠. 마코토 말대로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건 훨씬 재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코토가 엄마를 따라 한국에 놀러 갔다 온다고 했어요. 마코토 어머니께서 이명웅 콘서트 예매에 성공해서 이번에 한국에 갈 예정인데 마코토도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서 엄마가 콘서트를 볼 동안 한국 구경을 할 거라고 했죠. 그러고서는 저도 생각이 있으면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한국 여행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마코토의 제안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드라마에서만 봤던 한국을 직접 가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당장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죠. 그러자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단칼에 안 된다며 무슨 말을 하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여고생 둘이서 여행을 한다는 건 그렇다 쳐도 한국의 여고생 둘이 여행은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냐며 한국은 피해의식이 심해서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며 일본인들이 테러를 당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마코토와 한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은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이 깊숙이 박혀 있어서 그런가 설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멋진 생각이라며 오히려 저를 기특해 하셨어요. 그리고는 엄마 걱정 말라며 당장 표를 끊어줄 테니 한국에 가서 좋은 문화들을 많이 경험하고 배워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일로 엄마와 아빠는 잔뜩 다투었고 엄마는 일주일간 아빠의 저녁을 차리지 않으시기까지 했어요. 엄마 나름의 시위였죠.
그런데 어쨌든 엄마 편은 아무도 없으니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대신 어딜 가든 장소를 바꿀 때마다 사진과 영상을 보내고 휴대폰 연락은 꼭꼭 제때 받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과한 걱정 속에 저는 마코토와 마코토 어머니와 같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마코토와 아줌마는 한국에 자주 오셨는지 모든 게 능숙했고 저보고 한국 여행 한번 하고 나면 정말 한국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텐데 괜찮겠냐고 물으셨죠. 저는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길래 이런 말까지 하나 싶어서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곤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저는 마코토와 아줌마의 행동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워낙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이미 교통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통카드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한국에선 일본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에 아직까지도 동전으로 티켓을 구매한 후 개찰구에 동전을 넣어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일본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환승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한국의 교통체계가 어마어마하다고 느꼈습니다. 교통카드가 진짜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막 내려가는데 저는 지하철 승강장에 들어서자마자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투명한 유리문 같은 걸로 입구가 꽉 막혀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공사 중인가? 의아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마코토는 저건 스크린도어라고 한국은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준다고 얘기했죠. 일본에도 스크린도어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모든 역에 설치된 건 아니에요. 한국의 세련되고 깨끗한 지하철에 일본 지하철이 굉장히 구닥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코토의 어머니는 환승을 할 차례가 됐고 콘서트 끝나고 만나기로 하고 잔뜩 들떠서 떠나셨어요. 마코토는 우리도 환승해야 한다며 곧 내릴 거라고 했죠. 저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일본에서 환승을 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길을 잃은 적이 있어서 신경이 곤두섰거든요. 그런데 마코토와 환승을 하면서 이게 너무 쉬워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승이 끝이라고 의아하기까지 했죠. 마코토는 한국은 환승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일본처럼 나갔다가 들어올 필요도 없고 돈을 2번 낼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합리적인 한국의 시스템이 참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코토는 원래 성수동이 핫플이라 거길 데려갈까 했는데 성수동은 가본 적이 있어서 힙지로 가보고 싶다고 거길 가봐도 되냐고 물었죠. 저는 어딜 가든 한국 여행 왔다는 게 좋았기 때문에 뭐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근데 힙지로는 이름이 특이해서 지명이 힙지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코토는 원래는 을지로라는 곳인데 거기가 굉장히 세련되고 인기 있는 곳이라 한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힙지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마코토의 말을 들으니 힙지로에 가는 저도 왠지 멋진 한국 젊은이가 된 기분이 들어서 뿌듯하더라고요. 을지로에 내리자마자 저는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과 사진 영상을 일부 보내줬습니다. 엄마가 워낙 걱정하시니까 오는 내내 틈틈이 사진과 영상을 찍어뒀죠. 마코토는 한국에 왔으면 떡볶이를 먹어야 된다고 하며 미리 알아온 분식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코토는 떡볶이와 순대 튀김까지 주문했어요. 우리 둘이서 먹기에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걱정스러웠지만 마코토는 아마 제가 더 먹고 싶어 할 거라며 웃더라고요. 그런데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마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저희가 시키지도 않은 어묵 국물과 단무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마코토에게 한국은 이런 사이드 반찬은 얼마 정도 하냐고 묻자 마코토는 다 공짜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일본에서는 동네의 작은 식당들도 생강절임이나 단무지 모든 반찬을 돈을 받고 팔거든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한국은 기본 반찬이 공짜라니. 게다가 더 믿을 수 없는 건 다 먹으면 얼마든지 더 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진짜 인심이 좋다며 마코토에게 혹시 한국은 다들 일본보다 부자인 거 아닐까 하는 얘기를 했죠. 한참 얘기하면서 먹는데 접시는 금방 바닥을 보였고 저희는 둘이서 떡볶이 순대 튀김까지 모두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아주머니는 호리호리한 여자애 둘이서 정말 잘 먹는다며
혹시 양이 적었다면 서비스로 조금 더 줄 수 있다고 더 먹겠냐고 물으셨죠. 아주머니의 친절한 제안에 정말 놀랍고 감사했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어요. 애초에 절대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정말 맛있어서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았습니다.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난 다음 마코토가 다음 코스를 말해주는데 저는 기가 막혔어요. 굳이 한국까지 와서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죠. 속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마코토가 이때까지 제안했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떡볶이까지 모두 정말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마코토를 따라 도착한 장소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마코토가 저를 데리고 간 장소는 인생 4컷이라는 사진을 찍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스티커 사진을 찍거나 하는 건 일본에서 먼저 유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옛날 스티커 사진 기계들은 전부 일본에서 들여왔을 텐데 인생 4컷 부스는 상당히 세련된 게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마코토도 막상 익숙하지 않은 기계를 쓰려다 보니 좀 버벅거렸는데 마코토는 아무리 해봐도 잘 모르겠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만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저희를 본 한국 여학생들이 웃으며 다가와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친절한 학생들에게 저희가 한국어로 정말 고맙다고 말하자 그 여학생들은 까르르 박수치며 웃더니 한국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코토는 우리가 일본 여고생인데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여행 왔다고 했더니 정말 놀랍다며 저희를 마구 칭찬해줬어요. 저희랑 같은 나이의 여고생들이 있는데 저희보다 훨씬 키도 크고 얼굴도 조망만 해서 놀랐어요. 한국 애들은 고등학생들도 다 아이돌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헤매는 저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다니 참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여고생들 덕분에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알게 된 저희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들떴어요. 사진을 찍는 곳에는 여러 가지 소품이 있어서 저와 마코토는 각자 머리띠를 2-3개씩 들고 사진을 촬영하러 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는 사진 배경색도 고를 수 있었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따로 있어요. 저희가 사진 찍는 과정이 영상으로 저장되어서 핸드폰으로 그걸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죠. 요새는 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 포토부스에서는 사진을 찍는 순간조차 영상으로 남겨주기 때문에 인기가 이렇게 많은 거구나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이런 사진 찍는 건 일본에도 많고 원조는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이 작은 아이디어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 놓았죠.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길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어요. 여기서 나온 영상들까지 전부 엄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곤 마코토와 힙지로가 불리는 을지로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마코토가 깨악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헐레벌떡 왔던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사실 못 찾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코토 휴대폰은 최신형이었는데 휴대폰만 팔아도 대략 10만엔 100만원 정도는 나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상대로 사진을 찍는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일 처음 갔던 떡볶이 가게에 도착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떡볶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아주머니께서는 저희를 보고 크게 소리치셨어요. 이거 놔두고 가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며 마코토에게 휴대폰을 그대로 돌려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다음 손님들이 테이블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바로 아주머니께 드렸고 아주머니는 그대로 챙겨두셨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생각해서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아빠가 주재원을 했다고 했는데 호주도 나름 치안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관광객들이 놔두고 간 물건은 절대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아주 가끔은 관광지에서 사진 찍으러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두면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관광객들은 소매치기나 귀중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고가의 휴대폰을 버젓이 놓아두어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니 기적 같았습니다.
마코토도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워낙 친절하고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휴대폰을 찾느라 한참을 보내고 나니 금세 마코토 어머니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고 저희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마코토 어머니는 무척이나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그러곤 깜짝 놀랄 얘기를 해주셨죠. 한국 팬들은 역시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콘서트 내내 박수치고 노래하며 응원하고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했어요. 해외 가수들이 한국 콘서트를 하면 열정적인 한국 팬들의 반응에 감동해서 앵콜도 훨씬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마코토는 한국 사람들이 흥이 많은 민족이라 잘 놀 줄 아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저는 마코토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래서 한류 문화가 그렇게 전 세계에 잘 먹히는 걸까 생각하기도 했죠. 아무튼 저희는 한국에서 1박을 하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호텔로 이동했어요. 저녁을 먹기 전 잠시 누워 쉬는 시간을 가지는 동안 저는 오늘 찍었던 사진과 영상을 모두 엄마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엄마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처음에 제가 보내준 한국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제가 일부러 좋은 것만 찍어서 보낸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진과 영상을 다 거짓으로 찍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보내는 내용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했대요. 엄마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하고 부당하게 대우할 거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물론 그랬고 엄마가 자주 이용하는 일본 사이트에서도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막연히 선입견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평소 이용하는 일본 사이트가 아니라 해외 웹사이트에서 일본과 한국의 과거 역사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의 입장에서만 쓰여진 왜곡된 공교육을 주입식으로 교육받았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편향된 기사와 뉴스만 주로 접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고 하셨어요. 일본에서 쓰여진 역사와 제3자의 입장인 외국인이 알려주는 역사는 달랐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역사를 보고 나서는 아빠에게도 미안했어요. 그동안 늘 엄마 보고 객관적인 기사만 보라는 말에 무시한다고 느꼈는데 아빠 말이 다 맞는 거였다고 하면서요. 그러곤 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다음에 가족끼리도 한번 가보자고 하셨죠.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무튼 제가 좋아하게 된 한국을 엄마도 좋아하게 되었고 가족 여행까지 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한국 여행은 부모님과 함께 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엄마 아빠 여행을 책임지고 모시고 오려고 해요.